안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원 편집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벌써 남부지방에서 산수유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맞습니다. 봄꽃 피기 시작한 이 계절, 어떤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네, 봄은 봄인데 아직 마음은 조금 쌀쌀한 것 같아서요. 예. 마음이 쌀쌀하면 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들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랑스러운 동물 관련 영화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뭐 로맨스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군요. 네, 로맨스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가슴을 알아야 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동물들은 보기만 해도 좀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한국도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보시면 정말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움직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마침 지난 3월 17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반려동물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예요.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의 아파트. 고양이의 아파트? 예, 고양이들의 아파트. 네. 이 작품 좀 신선한 제목이죠. 그러게요. 고양이들은 원래 고양이들이 사는 아파트인가? 어떤 것이지? 이제 좀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말씀대로 다큐멘터리고요. 도대체 고양이들이 사는 아파트가 어딘가라고 하실 텐데 진짜로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작품은요. 서울의 이 둔촌 주공 아파트 아시죠? 네네. 예, 재건축 때문에 이제 한창 이슈가 됐던 이 둔촌 주공 아파트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네. 이 둔촌 주공 아파트의 털을 잡고 살아가던 고양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떠나면서 또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집을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무려 그 6,000세대가 살던 넓은 단지에 250여 마리, 한 300마리 가까이의 길고양이들이 아주 이웃지간으로 이웃지간으로 지내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가 허물어지면서 이 고양이들이 소위 말해 집을 잃게 된 거죠. 네. 동네 사람들이 이 고양이들이 죽도록 할 수 없어서 이제 단체를 꾸려서 고양이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시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저도 고양이 집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다른 거 비슷한 것들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일본엔 고양이 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양이들을 동네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먹이를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요즘 적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하고 같이 좀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고양이 집사시라면 더더군다나 이 작품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강추를 드리는데요. 네.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정재은 감독님이에요. 네. 2001년에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작품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주 서정적인 청춘 영화였고, 배두나 배우, 이효원 배우, 옥지영 배우가 출연을 했던 아주 섬세한 청춘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감독님이 이후에 극영화도 만들었지만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을 만들면서 이 도시의 생태 문제, 특히 건축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연작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랬다가 2016년에 둔촌 주공 아파트를 우연히 찾게 됐다가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도대체 여기 살던 고양이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이 작품을 시작했다고 해요. 게다가 사실 길고양이라고 부르면서 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고양이들이 많지만 너무 독특하게도 이 둔촌 주공 아파트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고양이들은 여기가 고양이 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십 년간 아파트 주민들의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마을 고양이처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동네 고양이 많으면 민원이 막 빗발친다고 하잖아요. 고양이 좀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 둔촌 주공 아파트는 정말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찍을 때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다큐멘터리도 나왔을 때 조금은 우려 지점이었던 부분이 이제 고양이의 어떤 혹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사람이 내레이션하는 방식 같은 경우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너무 인간 중심의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얘기해서 조금은 다른 방식을 찾고 있었는데 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정말 고양이와 인간의 아주 동등한 같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의 뷰 자체가 고양이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카메라 그 워크가 움직였다는 게 가장 신선한 저는 내용이었어요. 고양이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바닥에서 카메라를 잡아서 고양이의 시선 높이와 맞는 상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그 고양이들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계속 살던 나의 터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그 위험하게 건물이 이제 재건축 때문에 건물이 해체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양이와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동등하게 다뤄준다는 점이 이 작품의 아주 특징이고요. 네. 되게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제 고양이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 때문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을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기도 하는데 가감없이 고양이들이 이제 그 지역 중심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멀리 이주를 시켰는데도 다시 되게 위험천만한 공사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양이들 이주시켰는데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고양이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소위 사람 집사가 아이들한테 정말로 말이 통한다면 물어보고 싶었다. 정말 너 여기에서 살고 싶은 거니? 라고 정말 너무 답답하게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 시선에서 보면은 당신은 고향을 떠나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렇죠.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시선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300마리를 이주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어떻게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작업이 펼쳐지는데요. 각 구역별로 이제 구역을 지정해서 고양이들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고양이들을 다 승번을 붙여서 그 하나의 각각의 개체들을 확인을 하고 그 개체의 특성에 따라서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아이, 좀 먼 곳으로 이주시킬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주 다른 지역으로 방사를 시킬 아이, 이렇게 또 아이들을 구분해서 이주를 시킨 정말 대형 프로젝트였더라고요. 네. 참. 그거 구분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 조사 작업만 해도 진짜 한참 걸리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이 프로젝트가 드는데요. 거의 2년 넘게 걸렸다고 해요. 그래요? 네. 영화 속에서는 사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해피엔딩의 결말까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게 그냥 모든 사람과 건물이 사라진 그 아파트의 단지 터를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터는 과연 사람만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사회 문제 다루는 무거운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도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 넘게 꾸준히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고양이들 특유의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들, 귀여운 모습들, 그리고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면서 계속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지현 감독은 어떤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세요?
정재훈 감독은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 이전에도 이 공간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것은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은 이 도시라는 생태계를 얼마나 더 공감하면서 바라볼 것인가, 공유의 생태계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 인터뷰 중에서 굉장히 저는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반려동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까지 포함해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반려종과 종의 만남이다. 반려종. 예, 반려종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같이 조화롭게 살아갈지를 모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큰 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게 생태적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이 꼭 우월하다고 해서 옛날에 뭐 진화론 설명하고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울 때는 인간이 맨 꼭대기 있었잖아요. 예.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지의 하나 정도로 인간이 표시되더라고요. 바로 네. 그런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고양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는 반려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강아지. 그럼요. 예. 강아지 얘기 안 하면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가족들이 서운해하실 테니. 그럴 수 있죠. 네, 이번에는 강아지 얘기를 좀 하는 영화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작품은요, 그 강아지를 개를 키워보신 적이 있는 반려가족이라면 그야말로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주 뜨거운 영화예요. 가슴 뜨거워지는 베일리 어게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네. 이 작품은 뉴욕타임즈 52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았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네. 제목이 베일리 어게인이잖아요. 예. 왜 베일리 어게인인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약간 마음이 울컥하실 거예요. 베일리는 강아지 이름이거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네. 그런데 강아지들은 인간보다 생애 주기가 짧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로 여러 번 환생하면서 결국 나중에 첫 번째 만났던 다시 그 주인이 어른이 된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러니까 정말 생을 계속해서라도 옛 주인을 만나고 싶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야기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네. 보통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아이 보내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 특히 네. 자라나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요새는 워낙 가족들이 많아서 펫로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발상을 아주 바꿔서 이 강아지들의 생애 주기가 짧지만 이 강아지가 다시 계속 다른 강아지의 몸으로 영혼이 계속 환생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첫 번째 주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 거죠. 그럼 베일리가 계속 말하겠네요? 그렇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베일리고요.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아주 사랑스러운 베일리라는 이제 처음에 팔려갈 뻔하다가 이 이든이라는 소년이 구출해서 이 이든이라는 소년이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청년이 될 때까지를 바라보고 이제 세상을 떠나요. 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또 이제 다른 경찰견의 몸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네. 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또 아주 작은 소형견에서 그 소형견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세인트 버나드 큰 개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예. 각각의 삶을 살 때도 각각의 이 인연을 맺은 자신의 그 반려 가족들과 아주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던 이 베일리가 네 번째로 태어났을 때 그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방랑견이 됐다가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이든을 찾아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전생을 깨닫고 이든을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네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들 내부를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걔가 우리를 돌보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사람 입장에서 들더라고요.
위로받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 몸이 네. 아팠을 때 집에 반려견이 있는 경우에는 와서 위로해 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개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 네. 이 개를 키워보신 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너무 고맙고 또 나중에 되면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후회스럽고 이렇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아지 특유의 그런 정말 한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데일리 어게인입니다. 또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아이는 왜 이렇게 저만 보면 뭐 먹을 것만 달라고 하는지 그거는 안 주는지. 고양이 아주 특성이자 고양이가 아주 집사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아 그렇군요. 그걸 시선을 저도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베일리는 왜 처음 만났던 주인을 네. 만나려고 굳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와요? 굳이 노력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자신이 그 마지막에 안녕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왔던 그 이든이라는 어렸을 때의 그 소년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안녕이란 인사를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든에게 가서 이제 그 인사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 고리가 만들어지나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네.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딱 이렇게 다시 환생하는 그런 네. 일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고양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또 개를 네. 주인공으로 한 뭐 소설 원작 영화 두 영화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두 작품의 공통적인 어떤 이야기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뭐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의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만물의 영장 예전엔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려종으로서 이 삶을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 만큼 크게 사랑을 주시는 만큼 뭐 학대라든지 폭력에 대한 기사들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뭐 간디가 한나라의 뭐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력 이런 성숙한 태도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이 두 작품 보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예. 저는 이 노벨상을 받은 아나톨 프랑스라는 작가가 한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동물을 사랑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의 일부는 잠든 채로 있다. 이 말을 저도 굉장히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공존,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영혼의 일부를 깨워준 동물들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반려동물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네. 그의 시선에서 한번 세상을 보는 이런 걸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 오늘 소개해 주신 하나의 다큐멘터리, 하나의 영화인데 이걸 보시면서 그런 훈련 한번 해보시면 좀 세상이 다른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시선을 바꿔서 오늘 가서 한번 보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흥미있는 영화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김선희 시사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피해 우려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